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petva so sato assa sati sato pas 천상에 예. 살면은 너무 남녀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 몸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게 좀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 아름답다, 잘생겼다의 기준이 그 누구의 기준을 맞춰서 아름답다고 할까요? 그걸 이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은 아직 모르니 뭐하나 많으니까. 저도 천상세계 안 가봐가지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들었던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진짜 그 사마타를 아주 정말 잘하는 스님이 계시대요. 네. 뭐 니미타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스님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100개씩 도면 네? 뭐 엄청난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은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미녀보다도 예쁜 형상, 그 천상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오케이. 입점을 해서 그 안에서 뭐 그쵸, 우리한테 보여줄 수는 없겠죠. 예. 아니 뭐 봤던 걸 그림 실력이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좋아요. 막 하라 그래. 근데 그거 해서 뭐 할 낀데. 그죠? 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오늘 낮에도 좀 질문을 했던 질문이었는데 연관되는데 제가 그 체험을 한 게 이 싹기를 뒀을 때 요 기분이 요 느낌이 제가 생생한 꿈을 꿨을 때 그 꿈과 이게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체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래서 그 부처님 변변에 보면 삼천 대천세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이 꿈이 그러면 이 삼천 대천세계를 얘기하는 건가? 왜냐하면 꿈이 어제 꾼 꿈이든 뭐 예전에 꿨던 꿈이든 꿈이 이어지면서 내 지금 여기에 지금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 내가 현실에 있었던 이런 경험들이 만약 오늘 저녁에 꿈을 꾸면 또 영향을 주고 이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꿈도 이렇게 현실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경제에서 말하는 삼천 대천세계가 이걸 말하는 건지 이거는 좀 약간 좀 제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간 건데 네, 생각 많이 들어갔어요. 조미료가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우리 수행의 목적도 아니고 사회도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은 똥 묻은 휴지보다도 가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경전에 뭐 삼천 대천세계에 몰라요. 대해서 아니, 똥 묻은 휴지라니까 또 왜 그걸 잡고 계셔요. 그런 말은 뭐 따로 그런 뭐 나오죠. 삼천 대천 그 초전 법륜경만 해도 부처님의 그 사자후가 천상 1천부터 33천까지 막 이렇게 전해진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해진 장면. 근데 저는 제가 그 부분은 뭐랄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전공도 아니고 그건. 근데 그런 게 참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재미있어요. 제가 태국 갔을 때 그 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토리가 좋아하는 스토리가 뭐냐면 전생 얘기거든요. 미칩니다. 환장을 합니다. K 드라마 한류는 뭐 저리 가라요. 한류가 아마 인기 있는 게 그런 스토리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토리. 그래서 아마 제가 있던 절에 그 스님이 그래서 제가 전생담 뭐 부처님 전생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희가 그 전생담을 들으면 야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듯이 정말 꿈이었으면 가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걸 얘기하시는 건가? 이런 제가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예, 괜찮아요. 저도 와닿지 않아요. 예, 뭐 머리를 이렇게 네. 풀어가지고 귀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와닿지 않아요.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영역이냐면은 그 당시 썼던 언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원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당시에 썼던 언어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쓰였던 것들. 이게 영어로 아마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할 겁니다. 시대적 착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뭐 비유를 하면은 우리 속담 중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뒤, 30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야, 그 당시엔 귀신 씨나락도 까먹었었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그냥 그걸 그래서 지금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저는 근데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수행에서 예,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여기서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경험했듯이 꿈을 이렇게 그거를 하나의 세계로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제가 생각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그 체험은 오케이인데 그거에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그 지금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보니까 즐기고 계세요. 좋아하고 계시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전생 얘기 제가 있던 절에서 매일 저녁 8시마다 거기는 담마 토크가 전생 얘기예요. 그 생중계로 나갑니다. 생중계로.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사연을 적어서 보내와요. 주지 스님한테. 그러면 그 스님이 꿈속에서 꿈을 꾼다고 해요. 표현이. 꿈속에서 꿈을 꿔서 그 사람의 전생으로 돌아가 봐서 그 전생을 본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신통으로.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이 생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사실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이었고 과거에 누구였고 뭐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풀이를 막 해줘요. 엄청난 인기입니다. 엄청 좋아해요. 부처님 전생담이든 뭐 어떤 전생담이든 간에 저는 거기서 우리 수행자들은 정말 upasana 수행을 한다는 수행자들은 무엇을 취해야 할까? 그 전생담들이 주는 교훈만 전 취해야 한다고 봐요. 악한 짓을 하면 악한 짓을 받고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교훈. 그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지나간, 예를 들어서 전생이 있다고 쳐도 이미 지나간 거 그거 지금 꺼내와서 뭐 아무 그리고 그 현실 세계가 이제 아마 그런 정보도 아마 들으셔서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 꿈이다, 거품이다 그냥.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생담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거의 진실이 아닌지 그 진실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취할 부분이 있으면은 취하라고 하는 것이 명료할 것이고 그 외에 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고 그걸 개발하면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진실은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생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요. 지금 방금 생각나는데 항상 부처님이 전생담도 그냥 뭐 8시 반 돼가지고 야 오늘 뭐 전생담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상간에. 그럼 그 상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풀이를 이제 이렇게 해주십니다. 전생담으로.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보통 대부분 그 얘기만 듣고 야 참 뭐 신비하다 재밌다 이렇게 끝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이 있어요. 경전상에. 그 부처님 말씀 끝나고 나서 누군 수다원이 되고 누군 아라한이 되고 됐다.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전생담 얘기해서 전생담 얘기하고 뭐 하고 전생 얘기 뭐 하고 해가지고 깨달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안 그래? 경전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경전에서는 전생담 얘기 듣고 바로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취하는 게 있었다고. 지혜를. 어떻게 전생담 그 스토리만 듣고 야 네가 과거에 뭐 빵집에서 일을 했었어. 이 말을 듣고 아라니 되고 뭐 이게 너무 무협지에 나온 얘기 아닐까요? 전생담 자체가 법문이신 거죠. 그렇죠. 네.
스님, 제가 좀 시니컬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예. 사실 스님이 처음 뵀을 때도 뭐 경전에 대한 신심이 많이 사라졌었고,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타카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 퍼지기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있었던 민관 설화, 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만 뭐 부처님, 사리푸타, 뭐 모갈라나 대장, 그 주인공만 이름만 치환해가지고 그게 자타카가 되어가지고 전승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대신 대답을 좀 드리자면은 많은 부분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전 그 참 좋은 견해라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절대 보지 마시고요. 네. 그거 있는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참 훌륭하죠. 시기적으로도 몇백 년 뒤에 성립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이 있으면 교훈을 취하고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내 번뇌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만 취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소위 말해 합리적인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이 수행이 매력적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취할 때 부분도 이전과 달리 뭐 희론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관심이 별로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외의 부분들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해도 참 이게 모르는 건데 조금 더 알고 이러는 게 나중에 이걸 더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과학적인 도구가 발견되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마음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면서 이 부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취지와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수행에도 맞고 진실 여부를 따질 때도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 현재적으로. 화살을 맞았는데 화살을 뽑아내야지. 뽑아내고 그 상처를 치유한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지. 그 화살이 어디서 왔고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고 촉은 뭐고 이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취하는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 수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합리적이라는 말이 참 합리적이다. 저희가 그런 거에 관심을 저도 뭐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욕망이 그런 게 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생이란 뭐 이런 거에 또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수행하면서 돌이켜보면 그거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참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중요한 엄청난 그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그 별것도 아닌 거에 왜 힘을 쏟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 그 스님들 계율 중에 오후불식이라는 계율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스님이 있어요. 그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외국 스님이 캐나다 스님이 이게 추천해가지고 읽어보라고 해서 줬는데 오후불식을 막 세계 시간표 있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뭐 막 세세 다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사실 그 오후불식도 오후불식 안 하고 그냥 먹고 참여하면 끝나거든요. 그게 뭐 막 시리어스하고 막 또 아픈 사람은 먹으라고도 하셨고 그렇게까지 참 그 노력을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무엇이 중요한지만 다 뭐 사람마다 각자 다 중요한 게 다르겠지만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중요한 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게.